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가 다녀와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를 힘차게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강연회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번 세미나 어떤 내용인가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남들보다 한 걸음을 못 가면 최소한 반 걸음이라도 먼저 가는 네. 그런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네. 남들과 똑같이 움직여서는 결코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전략,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에 와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처, 그리고 투자의 방향,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 가끔 들어보면은 1년 전에 들어가려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못 들어갔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마 투자 타이밍 잡는 게 그만큼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그 점을 바로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전화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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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예.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제가 지금 전세 평촌에 살고 있는데요. 네. 이촌 현대 한강 31평짜리 네. 구매를 할까, 2년 후에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를 할까 생각하는데요. 네. 여기가 물론 이제 국제업무단지 개발 호재는 있지만, 네. 약간 지역적으로 경의선하고 경부선하고 한강하고 둘러싸여가지고 섬같이 돼 있는 구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구매를 해도 되는지 네. 아니면 분당 쪽으로 그냥 스폰을 할까 좀 고민을 하느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용산에 있는 이촌동 현대 한강 아파트 31평대를 보셨는데 2년 뒤에는 거주도 하실 목적이시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곳 매수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네. 송파에 사신다 그랬죠? 아니요, 평촌에 살고 있습니다. 평촌이요? 예, 예. 아, 평촌에 사시는데 여기 사뒀다가 한 2년 후에 들어오실까 이런 생각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예. 예, 지금 여기가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쪽이 국제업무지구잖아요. 네. 예, 국제업무지구가 지금 개발이 사실 일촉즉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계속 역대 시장이 계속 화두를 올렸던 데가 이 국제업무지구예요. 그래서 용산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로드맵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서부이천동이거든요. 네. 예, 여기도 서부이천동, 이쪽은 이제 그 유명한 가장 부천이라고 하는 동부이천동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민족공원이고 너무도 유명하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아파트, 국제업무지구의 어떤 호재,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이천 시범 아파트, 증산 시범 있잖아요. 예, 예. 이쪽하고 지금 현대 여기 한강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 납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쪽이 조금 더 비쌀 거예요. 이 시범 아파트 쪽이. 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쪽은 지금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계획에 잡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쪽 서부 이천동, 이쪽 아파트,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 이쪽은 지금 계획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쪽 자체적으로 뭔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아직 연한도 안 됐고요. 90년대 이후에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특별하게 이쪽은 없는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제업무지구 개발되고 신분당선 들어오고 하게 되면 여기가 한강변 앞이고 바로 엄청난 요지는 요지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여기는 나중에 어차피 들어와서 실거주도 하시려고 생각하잖아요. 예. 만약에 전적인 투자의 목적이라면 저는 조금 여기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거주도 하시면서 투자의 목적이라면 여기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네, 예. 예, 그래서 이쪽은 저는 이렇게 투자
겸 거주로 이쪽을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저는 여기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 곳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시청자님처럼 이촌동, 용산 개발을 보고 이촌동 보는 분들도 있고 원효로 쪽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삼각지역 주변에 주상복합도 어떨까 하는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용산은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개발지를 얘기할 때 주거지역 개발지가 우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용산은 주거지역과 업무지역까지 같이 이렇게 개발이 되는 아주 좀 특수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삼각지 쪽도 그쪽도 특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고 있는 데도 있고 해서 앞으로 많이 바뀔 곳이라서 네. 저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용산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아, 네, 저는 수택동에 있는 럭키 아파트와 네. 인창동에 있는 대명 아파트 네.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네. 어떨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수택동에 있는 럭키 아파트랑 인창동에 있는 대명 아파트 두 곳을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시려고 하는데 투자 목적이신 거죠? 네, 실거주도 하고요. 아, 거주도 하시고 투자 목적으로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혹시 평수는 몇 평대 보셨나요? 한 25평대 보고 있습니다. 25평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수택동 럭키 아파트와 인창동에 있는 대명 아파트, 실거주 겸 투자 목적이시라고 하는데요. 두 곳 재건축 보고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게 실거주 목적이세요? 네, 실거주도 할 겸 재건축도 바라보고 예. 예,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떨지 몰라서 실거주 겸 재건축이요? 예, 예, 재건축입니다. 만약에 재건축을 본다면 여기가 네. 이제 장단점이 있거든요. 네. 이쪽에 보면은 이쪽은 뭐 구리역하고 역세권은 아니지만 여기 네. 충희 아파트 이쪽 라인이 이쪽이 지금 재건축 뉴타운으로 본래 구리스텍 뉴타운이 전체가 진행을 하다가 거의 다 해제되고 지금 진행되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그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여기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새 아파트가 지금 관리처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수택동에 여기 럭키 아파트요. 예. 럭키 아파트가 있는데 둘이 조금 비슷해요. 럭키 아파트의 장점이 뭘까요? 럭키 아파트 장점은 그 옆에 학원가도 있고 초등학교, 예,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어서 예. 그래서 자녀를 가진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지금 제대로 보셨는데, 그렇다면은 럭키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지금 대명 아파트는 이쪽에 어떤 학군이라든지 이런 좀 학교나 이런 환경이 조금 열악하거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쪽은 맞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가면은 여기 장자 사거리, 예, 장자 이 사거리 이쪽에 뭐가 들어오죠? 8호선 예, 연장선 4호선, 별내선 예, 들어오잖아요. 예, 별내선 들어오고. 예, 그러면 이게 역세권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앞으로 들어올 거를 보면은 이쪽이 지금 럭키 아파트가 맞는데 지금 또 하나 딜레마가 뭐냐면요. 이쪽은 럭키는 제가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한번 문의해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좀 특이하잖아요. 럭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긴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쪽 대명 아파트는 재건축을 만약에 진행할 때 재건축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예. 예, 세대수는 한 200세대 정도 되니까 이게 작지만 나오는데 럭키 아파트는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쪽은 재건축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되고 실거주하면서 이쪽에 별내선 들어오는 거를 보면은 저는 오히려 애를 지금 교육 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한다면 럭키 아파트 쪽으로 들어오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지금 별내선 들어오게 되면 어쨌든 역세권이 되니까 가격 상승의 여력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을 저는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구리시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구리시와 가장 인접해 있는 곳이 또 광진구잖아요. 광진구 내에서는 자양 4동이 노후도 요건이 충족이 돼서 좀 괜찮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곳에 지금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투자 기간을 보고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한강변이라고 하는데 네. 한강변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바로 옆에 있는 성수동도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쪽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들이 지금 평당 1억이 넘어가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지금 그 가격인데요. 네. 반대로 그 자양동, 특히 자양 4동, 거기 바로 이제 한강변 영동대교 바로 옆이 자양 4동인데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된 지역 분명히 맞고요. 개발의 압력은 큰데 네. 분명히 거기도 나중에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삼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개발 계획이 있다 없어진 곳이거든요. 네. 네. 성수동은 그냥 진행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뭔가가 되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어떤 가치, 앞으로 지역의 가치, 입지 가치는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그 대신 시간을 좀 길게 보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라면 한 10년 정도 보고 그렇죠. 들어가야 그렇게 될까요? 길게 그 정도 보시면 아마 그 전에는 뭔가 변화가 충분히 생길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026676의 0200번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저는 양천구 신명 3동 네. 현대 6차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경련철이 들어온단 말도 몇 년 전부터 있었고, 네. 또 화물 터미널이 재개발해가지고 뭐 지하로 화물 터미널이 들어가고 지상으로는 뭐 양천구 공영 그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온다고 지금 말은 나온 지가 몇 년 돼요. 근데 네, 지금까지는 경전철도 들어온다고 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해서 제가 좀 확인 한번 해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정 3동에 있는 현대 6차 아파트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주변에 경전철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개발 소식이 있어서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지금 근데 거주 지금 여기 오래 하셨어요? 예, 지금 거기가 지금 2000년 10월달 입주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한 신트리 아파트 3년 살다가 글로 갔으니까 한 17년 된 것 같아요. 오래 거주하셨네요. 네. 예. 그런데 지금 궁금하신 게 이쪽에 호재가 뭔가 있어서 좀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이게 궁금하신 거죠? 아니, 집값보다도 어떻게, 경전철이나 그 화물터미널이 재개발되고 뭐 지하로 들어간다고, 지하에 터미널 들어가고 뭐 지상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집값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나 그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현대 아파트가 지금 제가 이거 화살표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서부트럭 터미널 사거리 있잖아요. 예, 그 코너입니다. 예, 이쪽으로 이제 목동선 들어오잖아요. 예, 이건 확정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이 아파트는 지하철은 지금 멀거든요. 신정 내거리역 저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멀고. 그렇죠. 예, 지금 여기 그 서부트럭 터미널 여기에 목동선이 들어오면 완전 초역세권 되잖아요. 예,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가. 그리고 바로 지금 말씀하시던 여기 서부트럭 터미널 예, 이쪽이 개발되는 거 맞잖아요.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예, 물론 물류시설도 들어오지만 이쪽이 개발되는 거 정말 엄청난 호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그냥 고민하실 거 없고요. 여기는 네. 주변에 지금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네. 말씀드리는 게 변화가 생기는 곳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변화가 없다가 지금 변화가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또 거주하시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금상첨화죠. 뭐 거주하면서 이런 네. 것들이 예, 계획들이 실현이 됐을 때 가치가 커져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보유하셔도 예, 저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이 지금 계신 곳과 호재들이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요. 앞으로 잘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정동과 목동에 인접해 있는 구로구 고척동 같은 경우는 고척 4구역이 지금 재개발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 지역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떤 지역이든 간에 우리가 항상 투자로서 중심은 항상 중심 지역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이제 고척동은 중심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외곽이잖아요. 네. 외곽이라서 사실은 가격이 좀 안 오르는 곳이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지금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네. 그러면은 변화가 생기는 데는 가격이 오른다고 그랬어요?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오른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저는 그런 지역은 어쨌든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역시 변화가 시작되는 곳을 찾아가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는 02-6676-0200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한 분들을 위해서 문자창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샵 8181로 여러분들 문자 받고 있는데요. 문자 사연 많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나볼까요? 주문하신 문자 안녕하세요.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여름하면 휴가잖아요. 예. 소장님의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휴가가 없죠. 저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남들이 휴가 갈 때 저는 열심히 일을 해서 좀 더 좋은 그런 어떤 투자처 이런 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소장님, 오늘도 속 시원한 부동산 답변 부탁드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바생분이 특별 출연해 주셨거든요. 특별 출연했어요? 네, 맞습니다. 소장님은 휴가 계획이 없으시군요. 예, 열심히 일해야죠. 일해야죠. 네, 하반기 대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저희 문자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동대문구 전농 8구역인데요. 다세대 주택 투자해도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현재 전농동이 사실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구역인데 전농 8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전농 8구역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가요.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재개발을 추진했던 곳이에요. 네. 예, 오래전부터 재개발을 추진했던 곳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의견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곳인데요. 네. 되기만 하면은 상당히 입지도 괜찮고 입지도 뛰어난 곳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쪽이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하지 않으면은 그 일몰제에 걸려가지고 해제가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과연 동의서를 75%까지 거둘 수 있느냐. 이게 이제 2012년도에 그 1월 31일까지 이제 구역 지정이 됐던 데들은 네. 내년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을 해야 네. 이제 일몰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지금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불확실해서 네. 저는 일단 투자는 조금 지금 조금 보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지역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투자처 알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자 만나볼게요. 노원구에 있는 공릉동 효성 아파트인데요. 66제곱미터대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구입을 해도 될까요? 보내주셨어요. 공릉동에 있는 효성 아파트라고 합니다. 작은 평수 현재 보고 계신데요. 거주 겸 투자로 어떨까요? 예, 효성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요. 네. 지금 입지는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네. 예, 입지는 바로 여기가 이제 육군사관학교잖아요. 아, 네. 예, 육군사관학교 너무도 유명하죠. 네. 화랑대역하고도 이게 멀지 않고요. 화랑대역하고도 역세권이에요. 네. 예, 역세권이고 그리고 이 아파트 자체가 아직 재건축 연한은 안 됐지만 재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예, 그러면은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지금 해사나 공사나 이게 다 지금 그 지방으로 이전했거든요. 네. 지방으로 다 이전했는데 아직까지 육사는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계속 예전부터 그 이전하고 이쪽에 새로운 어떤 업무 시설이나 이런 게 일자리가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이쪽 지역 주민들의 또 바람이고 그래서 네. 계속 얘기들은 나오고 있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결국은 옮겨갈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이 아파트는 뭐 엄청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는 실거주 겸 특히 투자라면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들어가는 게 좀 적기일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전화는 02-6676-0200번으로 받고 있고요. 문자샵 8181로 문자 남겨주시면 간단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 그 파주의 그 운종 신도시 네. 대박 노블랜드 저희가 이번에 청약이 됐는데요. 네. 예, 근데 거기를 지금 걱정인 거는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거주를 목적으로 가야 될지 좀 궁금해서 네네. 예, 그래서 연락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청약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파주 네. 운정 신도시에 있는 대박 노블랜드인데요. 앞으로 향후 전망을 좀 알아보시고 투자로 가져가야 될지 거주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소장님, 이곳 어떨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하철은 없는데 예, 여기가 추후에 GTX가 들어오는 노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GTX A 노선이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아파트 단지 역세권이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가 지금 언제 구입하셨다 그랬죠? 청약이 돼서 이게 분양이 되는 거는 이제 실제 입주는 2021년이고요. 예. 제가 알아보니까 GTX A 노선이 이제 뚫려서 거기 탈 수 있는 때까지 2023년 개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언제 구입하셨다고요? 저희가 이번에 분양받은 건 이번에 분양을 받았고요. 이번에 분양 받으셨어요? 예. 투자 목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사실은 뭐좀 투자 겸 이제 실거주 겸 해서 일단은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가 아시다시피 신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신도시인데 지금 여기 공급 물량이 작을까요, 많을까요? 물론 많죠. 많죠. 예. 그래서 아마 이것도 미분양이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일부는 미분양이 됐고요. 저희가 했던 그 84A 그 타입은 예, 1순위 분양이 끝났고요. 예. 나머지는 좀 미분양이 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쪽에는 공급 물량들이 이게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악재가 있잖아요. 그 일산 창릉지구. 맞습니다. 예, 그런 호재들이 이 지금 파주 운정 신도시 이쪽을 지금 뒤덮고 있는데 사실 공급도 예. 많지만 예. 그래서 저는 여기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실거주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은 GTX A 노선도 이거 뭐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GTX A도 들어오게 되면은 뭐 역세권이 되고 하지만 예. 주변에 지금 기반시설 같은 게 아무것도 지금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도시는 항상 다 뭔가 정리가 돼야 나중에 이게 뭐가 가격이 오르든 하지 예. 이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들은 결국 배드타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으로 이게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좀 소편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가 이제 그 신도시로 자리 잡으려면 그래서 예. 저는 투자의 목적 말고 거주의 목적으로 들어가시면은 크게 어쨌든 여기 생기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시청자님도 GTX 노선이 들어온다는 거를 알고 투자 목적을 조금 띄고서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이 GTX A가 들어오는 일산의 킨텍스 주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A 노선이 완공이 되면은 가격이 더 오를까요? 아무래도 그게 이제 개통이 되고 하게 네. 되면은 그 개통의 효과는 분명히 나오죠. 네네. 나오지만은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26년 하면서 느꼈던 거 하나는 이게 개통이 됐을 때 지하철들이 과연 많이 올랐느냐. 네. 그게 사실은 그때보다는 이게 없던 곳에 지하철을 넣는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통될 때 오르기는 오르지만은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TX 노선이 완공되고 나서도 오르기는 하겠지만 지금 단계별로 조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중계 주공 4단지랑 5단지 매수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드렸는데, 네네.
네, 지금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지,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건지. 아, 네, 고민이 알겠습니다. 되려고 들었거든요. 네. 중계 주공 4단지와 5단지 두 곳을 매수할까 고민하고 계신데 네. 목적은 거주 목적이신가요? 투자 목적이신가요? 거주 목적이 좀 더 크기는 합니다. 아, 네. 투자 몇 평대 목적보다는, 혹시 네. 보셨어요? 30평대요. 네, 알겠습니다. 중계 주공 4단지와 5단지 중에서 어느 곳을 거주 겸 또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어디 가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자, 중계동 지금 네. 보면은 중계 주공 4단지나 5단지나 지금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똑같아요.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네. 이 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네, 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동북선 있잖아요. 네. 경전철 네. 그 상계동까지 가는 거 왕십리에서 네, 네. 그게 지금 여기 사거리에 들어오거든요. 네, 뭐 은행 사거리. 예, 은행 사거리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 5단지랑 역세권이에요. 네, 네. 5단지랑 역세권이고 그래서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네. 이 위쪽은 상계역이잖아요. 네, 네. 예, 4단지랑 가까운 거 상계역이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오히려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은행 네. 사거리 알다시피 학원가 밀집 지역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상당히 중계동에서 가장 하여간 유명한 곳이거든요. 네, 네. 집값도 이제 그쪽 주변으로 많이 오르고 근데 여기 이제 네. 경전철 어쨌든 들어오고 하면은 이거 호재가 네. 분명히 되긴 되거든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계 네. 여기 그 4단지보다는 5단지 네, 쪽으로 그리고 이거 5단지 두 개 다 재건축 네. 사업성은 비슷비슷해요. 아, 그래가지고 뭐 특별히 예, 그거보다는 오히려 은행 사거리 쪽으로 붙는 게 훨씬 더 네네.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를 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단지가 보면은 4단지랑 5단지랑 금액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5단지가 어느 더 쪽을, 비싸죠. 네, 5단지가 더 비싸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은행 사거리에 이제 그 지하철도 경전철도 들어오고 하니까 네, 네. 예, 그리고 학원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조금 비싸더라도요. 네, 네.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나중에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돈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네네. 5단지 쪽으로 진입을 하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시간 괜찮으시면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아, 제가 사실은 근데 애들 교육 때문에 이제 중계랑 그 명일동을 본 거였거든요. 두 어디요? 군데를. 명일동이요. 아, 명일동, 강동구. 네,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소장님이라면은 그 중계랑 그 명일동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하시는 게? 저는 명일동으로 가죠. 더 명일동이요? 아, 너무 명일동이요? 쉽게 말씀드렸나? 명일동이, 네네. 거기도 학군 괜찮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명일동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요. 네네. 다 재건축 연한이 그 30년이 넘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앞으로 추후에 네. 지금은 안전진단이 강화돼서 좀 묶여 있지만 추후에 네네. 하나하나 그 단지들이 전체적으로 네. 재건축들을 진행할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지역 명일동이 다 바뀌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호재는 9호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은 9호선하고 경전철하고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영향력이 서로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네. 예, 9호선이 월등히 황금 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명일동으로 저는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 매수 타이밍은 나쁘지 않는 상황인가요? 예,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단지 이제 명일동 쪽은 그 고덕 네. 주공들이 입주를 네네. 계속해서 공급 물량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 내년 상반기, 네네. 내년 상반기 입주가 다 이게 진행되기 전까지는 아마 조금 전세가나 이런 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그 고덕동에 그 고덕 주공들 그 입주하는 영향 때문에. 네네. 예, 그러면은 그때를 조금 타이밍으로 잡아서 그때 투자해도 네.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때가 오히려 더 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네, 추가 질문을 참 잘 주신 것 같은데요. 중계동 보시다가 이제 명일동으로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저층 주공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는 사실 재건축을 보고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요즘에 강북에 있는 번동 주공 아파트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곳을 거주 겸 투자로 사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제 원칙은요. 네. 사실 투자면 투자고 거주면 거주고 네네. 이렇게 분리를 해야지 거주 겸 투자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그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남 뉴타운 상구역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전부 단독 빌라들 아주 오래된 빌라들 밀집 지역이거든요. 네. 그럼 그런데 들어가 살기 어려워요. 네. 거기 주차도 제대로 안 돼.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막 여름쯤 장마철 되면 비 막 새. 아, 그거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투자의 목적으로 하는 거고, 내가 사는 곳은 편한 곳. 내가 이게 우리가 뭐 한 3년이고 살다 보면 그냥 아무리 남들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편한 곳에서 거주를 하고 그 남는 쌈짓돈을 가지고 요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거리와 상관없이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놔서 내 재산을 조금씩 불려가는 게 맞지. 그렇게 같이 생각하면은 이게 상당히 머리가 좀 복잡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거기는 그냥 거주용으로 네. 이렇게 뭐 번동이나 이런 곳은 거주용이 맞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그쪽에 일자리가 없거든요. 일자리가 이제 부동산 가격 결정해 준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지역들은 그냥 주거용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투자보다는 거주를 보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 바로 또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송포구 방해동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34평을 전세 끼고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 좀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지금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곳에 거주도 하고 계신가요? 전세 끼고 있습니다. 전세 끼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32평대 현재 전세 끼고 보유하고 계신데 보유를 계속 해야 될지 이제는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 중이시라고 하는데요. 네, 어떨까요, 소장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기 언제부터 보유하셨어요? 2014년부터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보유했으면 꽤 그래도 좀 오래 되셨네요, 그렇죠? 예. 예, 지금 이게 지금 근데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재건축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예.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여기는요, 보유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여기가 지금 30년이 넘은 아주 메모드급 대단지 아파트고요. 학군도 괜찮은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앞에 5호선이 있는데 올림픽 공원역이 있는데 지금 9호선 들어왔죠. 예. 또 이쪽 라인도 9호선이 들어오고 이쪽도 9호선이 들어와서 이쪽은 9호선 직행, 이쪽은 완행이죠, 일반. 그래서 양쪽에 한 단지에 9호선이 두 개나 들어와 있는 아파트는 이 아파트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건축 연한이 돼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제동이 걸려서 다시 지금 안전진단 신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단 사업성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가 1, 2, 3단지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앞에 올림픽 공원이거든요. 사업성도 좋고 사업성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1만 세대 이상 나오는 메모드급 단지고요. 여기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 환경가치, 이 올림픽 공원이랑 환경가치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아파트라서 여기는 무조건 그냥 보유하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문 없으세요?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예, 제가 은행에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예. 요 작은 돈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은행에 2억 정도를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그런 시기에 은행에 돈을 넣어놓는 거는 잘못된 일이다. 실물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방향은 맞아요. 그런데 2억 가지고 지금 마땅하게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그런 마땅한 데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재개발에서 제가 지난해 말부터 말씀드렸던 재개발을 추진하다가 해제된 구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구역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면은 그런 지역이 앞으로 시간은 좀 필요하지만 투자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소장님께서 한 군데 찍어주실 수 없나요? 아니 그거는 전화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찍어드리고 그러면은 안 되고요. 예. 일단은 방향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재개발에서 해제된 지역 중에 지금 제일 대장주가 어디냐? 그게 바로 용산이거든요. 예. 옛날에 용산에 서계동, 청파동, 그다음 원효로가 다 개발기에 있다 없어졌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가 가장 지금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압력이 커요. 그래서 반드시 추진하려고 하는 곳이니까 그런 쪽으로 2억을 만약에 전세 끼고 빌라나
뭐 어떤 걸 사도 돼요. 금액이 작은 거. 그렇게 되면은 그쪽이 가장 파급 효과가 크고 가치도 엄청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서요. 일단 그쪽으로 한번 좀 발품을 팔아서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좀 더 부족하다, 정말 모르겠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제가 그때는 지역도 좀 말씀을 드리고 물건도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일단 먼저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조금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러면은요, 제가 끝나고 바로 방송 끝나고 전화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상담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고요. 오늘 성공투자 레시피에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이나 투자나 지금이 가장 적기가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더 떨어질 걸 기대하고 계속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인데 지금 시장이 반드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가격이 변하는 걸 보면은 지금 3월 이후부터 올 초부터 계속 지금 올라와서 이제는 9.13 대책을 넘어섰거나 그때 가격을 넘어섰거나 그때 가격까지 거의 임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8월이 지나면 9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상승 기류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좀 남들보다 먼저 가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셨는데 전화보다는 이번 주 세미나 오시면 더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지 그렇겠네요. 않으실까요? 예, 이번 네. 주 세미나 오시면은 세미나가 그 주제가 남들이 이렇게 지금 휴가 가고 네. 관망하고 있을 때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남들이 그렇죠. 관망할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투자 지역이 어딘지 오시면은 제가 꼽아서 투자 금액별로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액별로 맞춰서 투자처까지 공개를 해주시고 또 투자 전략까지도 세워주시는 그런 세미나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오늘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